정말 지겹습니다. 미세먼지 말이죠. 네. 오늘도요. 전국 12개 시도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됩니다. 오늘로 닷새째입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일부 지역은 물론이고요. 청정 지역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제주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저감 조치가 내려지면서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여실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만큼 미세먼지로 인해서 이제 야외 활동 대신에 실내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미세먼지를 피해서 실내에서 또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곳, 이색적인 곳 어디가 있고 또 미세먼지로 인해서 달라진 일상의 변화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원식 문화평론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3월이 되면 봄이 오기 때문에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뭐 좀 산뜻산뜻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길거리 다니면 다 마스크 끼고 얼굴 보기가 힘들 정도로 정말 많이 이 미세먼지가 바꿔놓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뭐 주말 같은 경우엔 나들이를 많이 가셔야 될 그런 봄인데요. 그럼에도 뭐 한강이라든지 이런데 뭐 나들이조차도 안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또 뭐 심지어는요 등산객들이 확 줄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네. 심지어는 뭐 인천도 그렇고 한강도 그렇고요. 유람선에 사람이 없어서 갈매기에다가 이제 과자를 주는 모습들도 사라졌다. 이렇게 갈매기들도 하거든요. 굶게 됐군요. 네, 미세먼지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앱을 이제 깔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네. 또 내비게이션보다는 미세먼지 측정기를 챙기고 이것에 따라 가지고 나들이를 갈 건지 뭐 실내에 있을 건지 이걸 결정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갔다 하더라도 미세먼지에 따라서 이제 나들이를 어느 정도까지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상황으로 치닫고 있네요. 네. 미세먼지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히려 실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좀 즐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뭐 두 가지 유형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이 실내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활동. 두 번째는 액티비티라고 그래서 이 어떤 활동적인 어떤 스포츠들을 경험할 수 있는 형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겨울철에 이 추울 때 뭐 네. 3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3일 추우면 4일 같은 게 먼지가 꼈는데 그렇죠. 지금 일주일 내내 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실내 공간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이르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어디를 찾으시나요, 그러면? 그래서 기존에는 뭐 방 탈출 카페 많이 들어보셨고요. 이거는 예, 이제 주로 뭐 움직이긴 하지만 퀴즈를 푸는 어떤 지적인 그런 노동도 하는 건데 이제 한참 유행했던 것이 양궁 카페가 유행했었고 또 네. 야구장, 실내 야구장이었죠. 말씀이시죠? 스크린 야구장인데요. 여기에 이제 클라이밍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암벽 등반을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곳도 이렇게 인기가 있었고요. 뭐 찜질방은 너무 이제 고전적 유형이 됐고요. 이 원데이 클래스도 지금 현재 낮이 아니고 밤 시간대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원데이 클래스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한 달 단위로 끊거나 몇 개월 단위로 끊으면 이게 지속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많이 다니셔야 되잖아요. 근데 원데이 클래스는 딱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향수나 향초를 만든다든지 베이킹, 공방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저녁 시간대에도 이렇게 원데이 클래스 등을 통해서 실내 공간에서 주로 활동하는 약간 정적인 부분에 이렇게 또 초점을 맞춰서 활동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연령대별로 좀 짚어볼게요. 사실 요즘 같은 날씨 이제 날씨가 풀리니까 어린 아이, 자녀 두신 부모님들 바깥으로 야외 활동 많이 하시는데 요즘 미세먼지가 심각해서 그러질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가장 인기 있는 곳이요. 보육대란도 있었지만 키즈 카페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잘 돼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줄 서서 대기할 만큼 키즈 카페가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실 키즈 카페는 아이들뿐만이 아니고 부모님들도 같이 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여유롭게 이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선호되는 공간이고요. 또 주말을 포함해서 휴일에는 아쿠아리움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열 몇 곳이 있는데 저기는 사실 어린이들뿐만이 아니고 성인들도 같이 이렇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고요. 뭐 키덜트는 꼭 아니더라도 이 장난감이 있는 그런 대형 매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데이트 장소로는 어디가 주목받나요? 사실 요즘에는 뭐 코엑스 예전에 원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스타필드 같이 예. 한꺼번에 모든 복합 것을 다 쇼핑몰. 해결할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요즘에 이제 트렌드가 몰링입니다. 네. 몰링이요? 예, 그렇습니다. 쇼핑은 반드시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쇼핑 공간 자체를 즐기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게 소규모 매장이 아니고 대형 공간화된 그런 유통업종일수록 유행하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스포츠라든지 놀이라든지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사례들이 다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갈 수 있고 또 이 뭐 장난감 관련해서도 복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 쇼핑몰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뭐 약간 좀 교외로 간다 그러면 식물원 카페가 요즘에 또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식물원 카페요? 예, 4개월 전부터 이 파주나 성남 양평등지에 식물원 카페가 있죠. 그러니까 식물이라는 건 결국 공기를 정화시켜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 자체에 갔을 때 정말 그런 상쾌한 기분들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해주는 공간도 지금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미세먼지 때문에 산업별 지형도도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안티폴루션이라고 하는 예. 그런 이제 산업 영역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 많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청소용품이라도 미세용품점, 그리고 가전제품, 심지어는 보험업계까지도 이제 관련이 있겠고요. 심지어는 공기산업이라고까지 좀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은 이 지리산의 한 지자체가 지리산 공기를 캔에 담아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오늘 보도를 보니까 산소 이 통도 지금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산소도 사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상황이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 물을 어떻게 사 먹느냐라고 했는데 네. 지금 상황을 보면 물 사 먹잖아요. 네, 공기를 사 먹는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가 그래서 미세먼지 연구소를 신설을 해서 공기 산업에 관련돼 가지고 본격적 연구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냉장고나 스피커 등 이 공기 청정에 관련된 부가 결합 상품이 또 있고 또 특히 건설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공기청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디자인들을 고심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이 안티폴루션이나 공기 산업에 관련된 분야가 늘어나고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기들을 IT와 결합시켜서 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미세먼지가 심하다 보니까 해외로 여행 나가시는 분들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 남도에서 아까 제주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봄꽃이 많이 피었으니까 유채꽃. 예, 빨리 봄에 오라고 홍매화도 폈다고 오라고 약간 껄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국내 여행업계 이제 관계자에 따르면 네. 원래 이제 국내 여행 상품들이 취소 상태가 있고요. 특히 이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도 있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미세먼지 때문에 도피 아닌 도피를 여행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앞으로 좀 빨리 이 미세먼지 문제가 청정됐으면 좋겠다. 참 봄날이 이렇게 그리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참 이 미세먼지 때문에 뭐 소비 패턴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트렌드도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없겠죠. 집안에서 실내에서 쇼핑하는 경우도 많고 실제로 사들이는 구매 품목도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다 뭐 애견,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도 미세먼지 대처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품도 많이 구매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달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바빠지셨습니다. 예. 마스크 이제 제대로 쓰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홈트, 그러니까 뭐 요가라든지 필라테스에 관련된 그런 복장들이 많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 복장보다는 이 패션 업계에서는 약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실내에서는 그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 이게 튀기지 않아도 되니까 실내에서 사실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거는 이게 연료 문제 때문이거든요. 난방도 조리도 이거에 관련돼서 에어프라이가 인기가 있고 또 반려동물 같은 경우도 배변 훈련이 안 된 이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외출을 해서 배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마스크가 이제 애용이 되고 있는데 이게 요즘에 또 고가여서 여러 가지 또 위화감을 조성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까지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참 미세먼지가 우리 생활 곳곳을 정말 많이 바꿔놓고 네. 있군요. 김원식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